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는 K-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한국토지대공사 도시계획처 한응문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스마트시티 추진 방향을 발표할 한국토지대공사 한응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우리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확대되려고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는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과 사회 트렌드를 토대로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그 해법의 중심에는 새롭게 스마트시티가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 문제는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전 분야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예를 들어본다면 자동차의 경우 약 96%, 95%라고 얘기하는 95%의 시간을 주차장에 항상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2억 3천만 제곱미터가 항상 주차 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주차장 면적은 아마 2배 내지 3배가 비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도심의 교통 혼잡은 약 30%의 교통량이 주차장을 찾고 있는 교통량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원래 한국은 또 저격수의 피크치를 대신해서요, 캘리포니아의 벌레가 어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는 한국이 180개국 중 약 173개 수준에서.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 문제들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니 그 해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예를 들어 교통 문제에 있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혼잡하다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보셨듯이 도심의 경우 약 30%가 주차장을 찾고 있는 교통량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도로의 확장보다는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해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해법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의 전환의 중심에 스마트시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도 다를 바가 없고 방범제 부분은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우리 도시의 현상과 미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요.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추진 사항 등 도시 및 해결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K-스마트시티에 대한 추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과제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현상 부분은 첫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다음 문제의 기술 수준과 도시 문제 해법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고대, 중세 도시입니다. 이 당시 도시들은 교육과 통치를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기술 수준에 가장 낮거나 도보교통 등에 의존하는 도시 규모라서 그 외연적 규모가 크지 않았고 컴팩트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그 사회 제도나 권력 구조상 상당히 도시 문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대로서 현재 같은 도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도시 문제의 시작이 된 시기가 이제 근대 산업혁명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따라 도시 내부에서는 보건, 위생, 화재, 전염병 등 여러 가지 과밀의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시의 영국의 평균 수명은 26세에 불과했는데 이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 연령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것으로서 사회 병리현상과 사회 저소득층의 모습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해법으로 등장했던 것이 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복잡, 그 다음에 이상적인 건강조절,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각종 용도 지역제된 도시의 기법들이 전체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한편 이 도심의 그 열악한 주거 환경 역시 당대의 기술로서 해결을 하기 위해 철도라는 그 기계화된 교통수단이 주거지를 도심 문제가 없는 과밀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런 그 기법들이 현재 와서는 주거지 외곽 확산이나 집중 분리, 교통 혼잡, 방역 파괴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도시 문제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의 도시. 과거 18세기 서구 산업혁명에 이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문제는 신흥 개발 도상국의 폭발적인 도시화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도시는 현재 그 과거 외형적 확산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저성장 기제에 따라서 도시 투자율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향후 40년간 인구 20만 규모의 도시가 약 13,000개 이상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도시 수요 폭발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의 이러한 도시 수요가 과거 서구 근대 도시 모델을 답습할 경우에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자원 소모 규모만으로도 지구가 1.5개 필요한 상황이며 신흥국의 도시 수요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2050년에는 지구가 3개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개발이 된 배경에는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도시와 수요에 대응한다면 전 세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자학과 함께 스마트 시티가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각 국가별 특수한 문제 또는 글로벌한 공통의 도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가 주목받는 것을 좀 요약해보면 먼저 그 배경이나 수요, 필요성적인 측면에서는 첫째는 이제 교통, 환경, 방문 등 현대 도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대감, 그 다음에 도시와 수요에 대한 뛰어난 에너지 문제, 탄소 발생량 감축 등 지구 온난화 해법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확산, 저성장 고령화 등 기반시설 증가보다는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의 가치가 더 필요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등이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마트시티가 이런 등장 이후에 세계적으로 도시 해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소 요인이 되는 것은 신흥국이 급속한 도시화 현상, 예측된 도시화 현상, 그 다음에 ICT, IoT 등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한 저성장 시기에 새로운 산업을 타격 투자하는 자본의 속성상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마트시티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ICT 기술의 발전이 우리 시민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일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 문제 해결에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기술의 특징,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기술, ICT가 도입된 기술의 특징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는 기대입니다. 비어있는 방을 구매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필요할 때만 촬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카쉐어링, 개인의 자동차를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버 택시, 그 다음에 전력과 수자원을 효율성 있게 활용해주는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워터, 스마트 컬링, 그 다음에 MOCC 등은 한정된 자원, 소비 자원, 시간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타산업과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여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드론, 의료 분야의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팜, 3D 프린트 기술 등은 인증을 가까운 바꿨고, 소비자가 곧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 생산에 기초가 되는 프로슈머 역시 ICT 기술 발전에 주입니다. 이러한 앞으로 유산업과 융복합 좀 더 빠르고 더 다양하게 도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이 기대되는 효과는 인간의 조작, 작동 등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시간 활용을 최적화하고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통근 시간은 여가 시간으로 인식이 바뀌어질 것이고, IoT 기반의 스마트홈이나 로봇은 인간의 조작과 활동 자체를 대신해 원리를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IT 기술은 과거 현재 제조 서비스 위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으나
IoT 기반의 스마트홈이 서서히 지금 잘 계획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빠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에 깊숙이 계획되고 융합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은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현황, 그다음에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황입니다. 한국은 2000년 초반부터 UCT라는 브랜드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했습니다. 약 41개 지구에 적용을 했으며 산술 평균으로는 약 지구별 183억 정도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교통 부분이 65% 정도 투자하고 연의 안전, 통합 운영 등 주로 공공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UCT 추진 경험상 스마트 시티 향후 추진에 좀 시사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선 교통 안전 등 공공 서비스에 치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시민의 일상 생활의 니즈를 반영하기 어려워서 좀 적절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체감도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신도시 또는 신규 개발 지구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성시가 정도 예상해서 설치되면서 이로 인해서 국토 전반에 IT 기술이 전반적인 국토 전반의 원형 세계로 정착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정보센터를 건설 운영했지만 경찰, 소방, 각종 여러 가지 관계 시스템과의 연계가 역시나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시사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00년 초반에 시작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이나 무선 인터넷 기술에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가 좀 존재했다는 사실이 좀 시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의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국가들은 각종 도시 문제, 에너지 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시도하는 중입니다. 선진국은 에너지 인프라, 도시 관리 효율적인 증진을 위한 도시 재개발형 위주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도시 인프라 확대 감축을 목표로서 신도시 개발형 스마트 시티 확대의 기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과 IBM, 시스코 등은 투자를 계속 가속하고 있고, 최근 구글은 도시를 직접 조성하겠다고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각국의 스마트 추진 창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기술의 전시, 또 기술의 도입 내용보다는 국가와 도시의 처한 문제 해결과 적정 목적 수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스마트 시설들을 적격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재생산을 적극 도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블랙아웃이나 와마 케어 정책 등을 볼 수 있듯이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헤어스케어 등의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일본 지진 이후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 에너지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수출 산업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혜성실화 하는 스마트 시티 도입을 통해 도시가 겹쳐있다는 에너지, 환경, 치안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한 내수 경제 성장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 경우 역시 도시화가 급증하고 있어서 공해, 전력, 교통상하수 등 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하고자 대응하자는 목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에는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이 1조 1천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가 확대되려고 전망하고 있으면 원화로는 약 1200조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유입할 전망이며 2025년까지는 3.3조 달러까지 증가하리라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시티 각국의 추진 현황과 스마트 시티의 등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인 K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한국의 추진 현황입니다.
전투한 바와 같이 한국은 2008년 스마트 유비쿼트 도시 건설법을 개정하고 2009년에는 유비쿼트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약 41개 지구에 UCD 서비스를 도입해 왔습니다. 최근 2016년에 들어서 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통과 스마트시티를 저성장시키 새로운 신성장 엔진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이르러 2016년 7월에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스마트시티 입선이 정부 정책 과제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8월에는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R&D 투자 사업이 국가과학 기술 전략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말에는 기존의 유비쿼터스법을 스마트 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스마트 도시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은 첫 번째 패키지 모델의 구축입니다. 이제까지는 좀 다소 어떤 시설의 설치 위주의 정책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설 설치 수준에 벗어나서 계획, 설계, 조성, 운영, 관리 전 분야로 스마트시티의 대상을 확대하죠. 그 주체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공민들을 어우르는 통합적인 도시개발과 에너지, 교통, 물, ICT 등 여러 가지 경쟁력 요소를 결합하려고 또 아울러 경제 수준이 낮은 후진국 등의 수용,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택지개발제도, 주택공급제도, 공기업 모델 등을 접목하는 도시개발 체계의 패키지화를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 특성과 도시개발 유형에 따른 5개의 K-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합니다. 도시개발 기술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마트 신도시,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부산, 스마트 교통, ICT 솔루션 모델을 적극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고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신도시의 특화형 실전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듈을 가시화함으로써 국내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4개의 실전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행복도시는 스마트시티 풀 패키지, 동탄2는 스마트 에너지, 알파돔 시티는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평택 보드게는 스마트 안전 세이프티를 주 테마로 하는 스마트 시티 실전 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요 사항은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그 실전단지 구축되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한전, 수자원, 도로공사, 지자체, 민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물, 단지 건축물을 총 막론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 여행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실기관 목적별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는 종합 공부안으로 스마트시티 허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시도로 평탄도 신도시 테크놀로지에 스마트업 창업 인큐베이팅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벤처 등기업의 창업, 유통, 판매, 주거, 문화 등 여가 공간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ICT 관리 스타트 기업이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해당 도시에 접목함으로써 상용화하고 도시 자체가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 실증단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교 알파돔, 동탄2, 행복, 평택, 고덕 4군데의 기존 테마에 부합하는 스마트 솔루션들을 좀 선정하겠고요. 향후 스마트시티 경진 대회 등을 통해 개별지구 컨셉에 부합하는 솔루션들도 추가 보완하여 실현하고 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알파돔은 국내 최대 대형 복합 쇼핑, 문화 여가 단지가 지하철 역세권이 결합된 특성을 활용해서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모델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동탄2 신도시는 기존의 에너지 자립 마을 추진 계획에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해서 타운형 에너지 절감 단지를 구축하는 스마트 에너지 모델로 구축하겠습니다. 평곡도시는 국내 최대 수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15종을 두고 한전의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세종자치시의 스마트 워터그리드 등 국내 스마트 솔루션들이 종합 경연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스마트시티 풀 패키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고등은 철저부터 도시개발 정책으로 안전신도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전신도시 컨셉의 도시조성기법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사고, 범죄, 재난으로 새로운 안전도시를 집중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네 군데는 각 내부 특정 단지들의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모델 구상의 시작은 IT 기술이 도시 공간에 밀접되게 접목되어야 젊은 창업 인력이 창업하고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집을 가능한 공간이 없어 마음껏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공간을 본인에게 시도되는 모델입니다. 구체적인 실험 모델은 동탄2 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창업, 연구, 판촉, 홍보, 문화여가 주거등이 복합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을 LH에서 직접 건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기업에서 개발한 창의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에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원스텝 공감 모델로 시발점이 될 것이며, 과거 공공에서 주도하던 프로세스에 나아 민간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었고,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으나 창업 비용이 부족한 청년기업의 스타트업 공간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예정입니다. 한 마지막으로 LH공사의 향후 스마트시티 추진 과제와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과 도시 공간의 융합 모델입니다. 단순히 ICT 기술이 전시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LH 스마트시티는 첫 번째, 계획, 설계, 도시관리 등 도시개발의 전 프로세스에 스마트시티 요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간 지리 정보, BIM 설계 등을 ICT 기술을 계획 설계에 접목시키고, 우리가 조성하는 도시 인프라에 구축한 센서를 통해 생산된 빅데이터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ICT 기술 산업과 도시 주택 등을 융합하는 모델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그 기술을 상용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별 주체별로 분리되었던 과거의 도시개발과 달리 도시개발 사업자, 민간기업과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여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며, 도시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모델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도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대한민국의 미래 시설 수요는 축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생산 유통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접목해서 시민들의 교통,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에 ICT를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가 작동되도록 관리하여 현재 서구 선진국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스마트시티 최대 추진 목표는 국내 시범단지 전략적 홍보, 해외 수출 모델이라는 단기 과제와 더불어 ICT 기술을 계획, 설계, 관리 분야에 접목하고 ICT 생태계 육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조성하는 것이 중장기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고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의 도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또 뒷호흡, 지금까지와 다른 프로세스로 민간과 지자체와 시민과 함께 LH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스마트시티 또 LH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한국도시주택공사 한흥문 부장님께 다시 한번